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눈물나게 외롭고 쓸쓸했던 밤,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101편의 시 중 챕터 4에서도 13편의 시 순서대로 낭송해드립니다. 챕터 4.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공기가 무겁다. 커튼을 열자 눈발이 날린다. 첫눈이다. 부탄에서는 첫눈 오는 날이 국경일이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우정과 사랑의 약속처럼 부탄 정부와 국민이 한 약속이다. 고산의 건조한 땅에 눈은 귀한 물이 된다. 식수가 되고 농수가 된다. 눈이 오면 농부들은 싱싱한 채소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한다. 그처럼 농부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국경일로 정했다. 경제 총생산량보다 행복 총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부탄이란 나라의 목표이다. 큰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눈이 그렇다. 눈이 내리면 시간은 따스하고 느리게 흐른다. 그리고 누구나 눈에 얽힌 에피소드 몇 개쯤은 갖고 있다. 설담이다. 교육사업을 하는 Y 대표와 지리산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Y 대표는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다.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한겨울 새벽에 서는 경계 근무였다. 맹렬한 추위에 1분 1초라도 교대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바라지만 기다림은 시간을 더디 흐르게 한다. 그러나 군대에서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방법 또한 기다림밖에 없다. 두툼한 하얀 이불을 덮은 듯 정지된 풍경 속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함께 근무를 서는 동료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느 순간 동료와 등을 딱 붙이고 서 있었다. 마주한 등에서 동료의 체온이 전해졌다. 따뜻한가요? 라고 굳이 묻지 않아도 되었다. 흑한의 추위를 견디는데 그 작은 미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방 하나 부엌 하나인 암자에서 수년째 홀로 수행 중이다. 눈이 오면 암자로 통하는 길이 끊어진다. 겨울에 며칠씩 암자에 갇히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버려진 암자에 와서 처음 맞은 겨울의 일이다. 양식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스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 겨울을 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간단한 짐을 챙겨 어깨에 메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데 그새 눈이 쌓여 그만 길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방이 흰 눈밭이었다. 더럭 불안감이 몰려왔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눈발은 약해졌지만 온몸이 얼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필사적으로 길을 더듬어 내려갔다. 다리가 눈 속에 푹 빠지는가 싶더니 그대로 고꾸라졌다. 스님은 눈 위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었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상으로 내려왔을까? 멀리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외딴 민가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벌떡 일어나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땀이 비오듯 했다. 마침내 시야에 집이 들어오는 순간 스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스님이 오후나절 떠나온 바로 그 암자였기 때문이다. 노란 창호지 불빛에 스님의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스님이 지금까지 토굴 수행을 멈추지 않은 건 그날의 불빛에서 흘러나온 어떤 힘이 작용해서일 거라고 나는 짐작한다. 충분하다는 것은 단지 많음이 아니다. 무르익기 위한 축적의 시간일 수도 있고 뭔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모든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양이 아닌 어떤 상태, 추위 속에서 동료의 체온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어두워진 다음에야 불빛을 발견하고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구한 것처럼 무수한 말보다 따스한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많은 수의 친구보다 마음을 오롯이 나눌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나만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조건들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지 않을까.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도착어에는 훌륭한이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남자도 없고 훌륭한 여자도 훌륭한 인간도 없다. 우리는 존재함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시시한 인생도 훌륭한 인생도 없다. 세상은 지금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이론 물리학자인 로렌스 클라우스는 말했다. 목적이 없는 우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신명나는 일이다. 우주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탄생한 생명과 의식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이 가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태양이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훌륭해지려는 노력들이 우리를 상심에 빠뜨리고 아프게 한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더 이상 훌륭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럼에도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틱낙한 스님의 말을 기억하라. 한 송이 꽃은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꽂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사람의 존재는 만일 그가 진정한 인간이라면 온 세상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말 참 멋지지 않은가? 나는 성공하고자 힘을 구했지만 신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도록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큰 일을 이루고자 건강을 구했지만 신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에게 병약한 몸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자 부를 구했지만 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을 구했지만 신은 당신의 존재를 알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고자 모든 것을 구했지만 신은 나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신은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의 하찮은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신이시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비수, 프란츠 카프카. 어떤 사람이 비수처럼 느껴질 때 날카로운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마구 휘젓고 가슴 에이게 한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서두르지 마라. 찰스 슈와프.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들이 가끔 있다. 오늘 해결 못하는 문제는 우선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려 서두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조용히 응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 끓이기. 정량.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국수나 삶으려고 물을 끓인다. 끓어오를 일 너무 많아서 끓어오르는 놈만 미친놈 되는 세상에 열받은 냄비 속 맹물은 끓어도 끓어도 넘치지 않는다.
혈식을 일삼는 작고 천한 모기가 호랑이보다 구렁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열받게 한다던 다산 선생. 오물수고비 받으러 오는 말단에게 신경질 부리며 부끄럽던 김수영 시인. 그들이 남기고 간 세상은 아직도 끓어오르는 놈만 미쳐 보인다. 열받는 사람만 쑥스럽다. 흙탕물 튀기고 간 택시 때문에, 문을 쾅쾅 여닫는 아내 때문에, 소를 팔지 않는 담배가게 때문에, 모기나 미친 개나 호랑이 때문에 저렇게 부글부글 끓어올 수 있다면, 끓어올라 넘치더라도 부끄럽지도 쑥스럽지도 않은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은 참 얼마나 아름다우랴. 배고픈 한밤중을 한참이나 잊어버리고, 호랑이든 구렁이든 미친 개든 말단이든 끝까지 끌어올라 당당하게 마음 놓고 넘치고 싶은 물이 끓는다. 용서. 잘랄루딘 루미. 잘함과 잘못함이라는 생각 너머에는 널찍한 뜰이 존재하지. 나는 거기서 당신을 만나리. 영원히 그 풀밭에 누우면 말할 거리가 너무나 넘쳐난다네. 생각과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말조차도 무의미해지는 곳. 계산에 대하여. 나희덕. 계산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모든 계산은 부정확하지는 않아도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자본은 운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구좌에선가 이자가 올라가고 있고, 수수료와 세금과 연체료가 빠져나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재산은 불어가거나 녹아가고 있다. 모든 존재는 언덕 아래로 굴러내리는 눈덩이와 같으니, 모든 계산은 그 눈덩이의 지름을 재는 일과도 같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순간을 환산할 수 있다는 장담처럼, 영혼을 측량할 수 있다는 믿음처럼 어리석은 일. 계산을 마치는 순간 그 수치는 돌덩이가 되어 나를 누르고, 구르는 동안 욕망의 옷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부디 계산을 마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그 위에 꽃 피우며 잘도 산다. 돌 위에 뿌리 내린 풍란처럼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제법 향기롭게.
첫사랑 정세훈. 녀석이 나보다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도, 학업을 많이 쌓았다는 것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았다. 다만 녀석이 내 끝내 좋아한다는 그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던 그녀와 한 쌍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적, 난 그만 녀석이 참으로 부러워 설게 울어버렸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존 모피트.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한다. 초록을 보면서 이 숲에서 봄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네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양지식물 잎사귀의 까실한 솜털과 꼬불거리는 검은 줄기가 되어야 하고, 잎사귀들 사이의 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 잎사귀들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아름다워. 쥘 르나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고맙다. 인생은 아름다워. 인간론. 알렉산더 포프. 모든 자연은 다만 그대가 알지 못하는 예술, 모든 우연은 그대가 보지 못하는 인과, 모든 부조화는 이해되지 못하는 조화, 모든 부분적인 악은 전체적인 선, 그리고 오만과 이성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하나의 진리가 있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니라.
선택의 가능성. 비스와바 슌보르스카. 영화를 더 좋아한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바르타 강가의 떡갈나무를 더 좋아한다. 도스토옙스키보다 디킨스를 더 좋아한다. 인류를 사랑하는 나 자신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더 좋아한다. 실이 끼어진 바늘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한다. 초록색을 더 좋아한다. 모든 잘못은 이성이나 논리에 있다고 단언하지 않는 편을 더 좋아한다. 예외적인 것들을 더 좋아한다. 집을 일찍 나서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의사들과 병이 아닌 다른 일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래된 줄무늬 도안을 더 좋아한다. 시를 안 쓰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보다 시를 써서 웃음거리가 되는 편을 더 좋아한다. 사랑과 관련하여 매일매일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비정기적인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에게 아무것도 섣불리 약속하지 않는 도덕군자들을 더 좋아한다. 지나치게 쉽게 믿는 것보다 영리한 선량함을 더 좋아한다. 민간인들의 영토를 더 좋아한다. 정복하는 나라보다 정복당한 나라를 더 좋아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뭔가를 비축해 놓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리된 지옥보다 혼돈의 지옥을 더 좋아한다. 신문의 제1면보다 그림 형제의 동화를 더 좋아한다. 잎이 없는 꽃보다 꽃이 없는 잎을 더 좋아한다. 품종이 우수한 개보다 길들지 않은 똥개를 더 좋아한다. 내 눈이 짙은 색이므로 밝은색 눈동자를 더 좋아한다. 책상 서랍들을 더 좋아한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보다 더 좋아한다. 숫자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자유로운 제로를 더 좋아한다. 기나긴 별들의 시간보다 하루살이 풀벌레의 시간을 더 좋아한다. 불운을 떨치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인지 물어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존재, 그 자체가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랑에게. 정호승. 나의 눈물에는 왜 독이 들어있는가? 봄이 오면 봄비가 고여있고 겨울이 오면 눈 녹은 맑은 물이 가득 고여있는 줄 알았더니 왜 나의 눈물에는 푸른 독이 들어있는가? 마음에 품는 것마다 다 독이 되던 시절이 있었으나 사랑이여, 나는 이제 나의 눈물에 독이 없기를 바란다.
더 이상 나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독극물이 든 검은 가방을 들고 가로등 불빛에 길게 그림자를 남기며 더 이상 당신 집 앞을 서성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살아간다는 것은 독을 버리는 일.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만 가던 독을 버리는 일. 버리고 나서 또 버리는 일. 눈물을 흘리며 해독의 시간을 맞이하는 일. 이거 떨어질 때까지. 정현종. 기다린다. 이거 떨어질 때까지. 만사가 이거 떨어질 때까지. 될성부른가? 노래든 사김이든 무슨 작은 발성이라도 때가 올 때까지. 게으름 아닌가? 이거 떨어질 때까지. 네, 챕터 4에 실린 13편의 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업로드될 챕터 5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